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한 기자가 유명한 축구 선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축구 선수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뭔가요? 언뜻 생각하면 90분간 쉬지 않고 뛸 수 있는 체력이나 타고난 감각이 중요할 것 같죠? 그런데 대답은 아주 의외였습니다. 그 축구 선수가 가장 중요한 자질로 꼽은 건요, 바로 잊어버리기였다고 하는데요. 방금 받지 못한 패스, 놓쳐버린 찬스를 잘 잊어야 다시 게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잘 잊어버리기.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요, 우리 모두한테도 필요한 능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저와 함께 어제 또는 오전에 했던 실수는요, 훌훌 털어버리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오늘의 첫 곡입니다. 펫샵 보이스의 Go West. 네, 7월 8일 수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펫샵 보이스의 Go West였습니다. 그 스포츠 선수들 경기를 보다 보면 신체 조건이나 화려한 기술이 있더라도요, 그 실수에 대담하지가 못하면 경기를 망치게 되는 게 정말 확실하더라고요. 실수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에 집중하는 능력. 우리한테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전성기 주크박스 이번 주 주제는 비예요. 비에 얽힌 사연, 신청곡 기다립니다. 신청곡에 채택되신 분께는요, 오늘은요, 피부관리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성기 퀴즈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경남 지역 일부 초등학교에서요, 이 환자 8명이 발생을 해서 보건당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5, 60년대 유행했던 이 질병은요, 최근에 청소년과 성인 환자에게도 나타나는 추세인데요. 이미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에라도 10년 단위로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질병 이름이 뭔지 세 글자거든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이고요.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힐링 라디오 94.5 준비되어 있습니다. 힐링이 필요한 분들 문자나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줘, 한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슬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몸이 쑤실 때는 찜질방이 제격, 마음이 쑤실 때는 여기가 안성맞춤. 힐링 라디오 94.5. 멍들고 상처난 마음에 빨간 약을 발라드리는 힐링 라디오 94.5.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얼마 전에요. 네. 그 유명 작가 신경숙 씨 표절 논란이 일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정말 수많은 독자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표절이 정말 일상화됐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그렇죠.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좀 이게 너무 일반화돼 있어서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뭐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표절을 하고 그럴까? 그렇죠. 뭐 예. 학력 위조라든가 뭐 네. 여러 가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표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외적으로 드러난 현상이고요. 네. 이런 부분이 심리적인 면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제 좀 작용을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경쟁하고 살아남고 뭐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살아왔잖아요. 경쟁이 심하죠.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사회적인 성공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 이런 것들이 주는 그 뭐랄까 달콤함이 되게 커요. 네.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살펴본 자기 자신의 모습은 좀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약간 열등하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창피한 그런 수치심도 사람들이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절이라는 것의 이면은 어떤 거냐면 이것이 주는 효과는 나를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포장하는 커버링의 효과를 주는 거야. 이게 쉽게 말하면 여자들 이렇게 화장하듯이. 근데 이제 커버링하는 이면의 그 느낌이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좀 부족한 열등감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더 깊이해서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좀 내보이기 창피한 그 수임이 이면에 깔려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게 많으신 분들이 그냥 나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내가 이게 그것에 일어나는 그 따라오는 결과에 승복하기보다는 네. 조금 수단과 방법을 다르게 동원해서라도 네. 내가 좀 더 인정받고 더 좋게 보일 수 있는 이게 이제 일면의 표절이라고 하는 그런 면들이 이제 생겨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사람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는 네. 있는 그대로의 자기다움을 찾아갈 때 건강성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덜 인정해 주더라도 네. 나의 나다움에 대한 어떤 그 것들을 좀 발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 우리 스스로 그 베끼기에 네.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네, 이것은 이제 비교라기보다는요. 네. 나만의 독특성, 그다음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좀 사랑하고 인정하는. 네. 아까 왜 축구 선수가 잊어버리기가 되게 중요했잖아요. 네, 네, 네. 그거는 이제 사실 자기 실수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도 플러스 받아들이는 거죠. 되어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 걸 베끼기보다는 그냥 나라는 사람의 것을 네. 그냥 좀 자신 있게 아름답게 좀 표현하는 연습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예, 자기만의 네, 비교는 뼈를 썩게 한대요. 네. 네. 비교해서 네, 비교라는 자신을. 것, 자신도 그렇고 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네. 이렇게 비교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그 인생을 좀 황폐하게 만들고요. 네. 자기의 뼈를 녹이는 그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정말 가정이나 결혼에서 제일 나쁜 게 그렇죠. 비교잖아요. 맞아요. 예, 엄치나 뭐 이런 게 비교해서 나오는 그러면 안 거잖아요. 됩니다. 네. 예. 자,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는 힐링 라디오 94.5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겠습니다. 풀어지지 않은 마음의 앙금이 있으신 분들 또 소통의 부재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전화로 저희가 풀어드릴게요. 02771-0945번으로 거시면요. 김윤정 상담실장과 직접 연결이 되고요. 오늘도 즉석 엄지 상담도 있습니다. 지금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 문자로 SOS를 쳐주시면 저희가 바로 즉석에서 응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으로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서비스로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김윤정 상담실장과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계셔서 직접 목소리를 담아 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이제 곧 돌이 되는 아들이 있는 40대 짱인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저랑 40년 가까운 나이 차이, 세대 차이를 이제 갖고 태어나다 보니까 고민이 좀 생겼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와 저도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늦게 이제 가진 아들이라 되게 귀하게 잘 사랑받고 살았는데 저는 그 당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부모님이 저를 잘 이해 못 해주시는 것 같고 생활이나 이런 것 세대 간의 그런 소통이나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로 저는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우리 아들도 지금 이런 고민을 이제 성장하면서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좀 교육을 좀 해야 되며 부모로서 어떤 마음을 좀 갖고 앞으로 좀 대해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궁금해서 조언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아버지인데요. 네. 아니 근데 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세대 네. 차이가 나는 네. 자녀. 예, 요즘에는요. 네. 뭐라 그러죠? 처음 아기 낳는 나이가 점점 맞아요. 늦어지면서 맞습니다. 네. 예, 막 39 이렇게 네, 되다 보니까요. 맞아요. 네.
아마 이런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네. 같아요. 그 제가 이제 아버님 얘기 들으면서 네. 아버님이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던가 나의 선호 이런 것들이 좀 인정되어지거나 존중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많이 네. 속상하셨던 그런 게 이제 많이 묻어나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나는 그러면 그러지 않고 아이를 좀 잘 이해하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신 것 같거든요. 네. 저한테 이제 조언을 부탁하셨으니까 우선은 아이가 아직 돌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들이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교육보다는 시간을 좀 많이 함께 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우선은 친한 관계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노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네. 몸을 움직여가면서 뭐 자전거도 타고 야구도 네. 하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면서 네. 점점 아버님이 뭘 아이한테 해주시면 좋냐면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러니까 누구야 이거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는 너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이가 갖고 있는 아이만의 세계를 좀 많이 들어주세요. 이게 이제 부모로서 가져야 되는 태도 중에 아이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일단 친해지는 것과 네. 두 번째는 아이의 세상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시는 거거든요. 근데 존중의 태도는 몇 가지가 있지만 네. 첫 번째가 아이의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부모님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건 그렇다고 다 허용해 주실 거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허용해 주시는 거는 아내분과 상의해서 허용의 기준까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가 그러면 아이는 나하고는 분명히 다른 생각, 다른 선호, 다른 기대, 다른 감정들을 갖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차이를 나는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내가. 그래서 만약에 나는 좀 다른 사람이 나하고 좀 다르면 이게 좀 용납이 안 되고 그쵸. 왜 그래? 막 이렇게 그런 태도가 혹시 나에게 있다면 네. 아버님께서 지금부터 숙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과의 차이에 대한 인정하는 개방성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개방성이 나에게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네. 그거를 좀 이렇게 키워가시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아버님이 이제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차이를 존중받지 못하셨잖아요. 네. 먼저 하실 거는 나도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 다른 감정, 다른 선호가 있다는 것. 나만의 삶의 방식, 나만의 그 어떤 가치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먼저 인정하시면서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야 아들하고 이제 나중에 대화가 되실 때 네. 아빠의 생각은 이렇다. 라는 거를 또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 아이를 존중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너무 아이한테만 따라가시면 안 되고 네. 아이의 생각을 들어주시면서도 아빠는 이런 것들을 좋아해. 아빠는 네. 이게 달라. 아빠도 이런 것들은 힘들었어. 지금 되게 좋은 거예요.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런 거 좀 못해서 많이 걱정돼. 네. 너하고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하고는 이렇게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네. 터놓고 하시면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이거는 뭐 네. 지금 돌이셔서 아직은 한참 후에 있을 물론이지만, 일이지만 예 결혼하고 자식을 키워봐야 네. 어른이 된다고 네, 맞아요. 자식 키우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은 그럼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요 9949님께서 이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는 60이 넘은 경상도 남자입니다. 한때는 상남자라는 소문이 날 만큼 남자다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작은 일에도 자꾸 서러운 마음이 들고 슬픈 걸 참지 못해 울게 됩니다. 이게 우울증이 하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네. 저처럼 갑자기 눈물이 많아지거나 서운한 일들이 늘어나는 게 우울증의 증상일 수도 있나요? 하셨어요. 그렇진 않고요. 예. 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남자다움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남자다운 남자. 세 번만 울어야 된다. 인생에 세 번만 네. 울어야 되고 사소한 일에는 좀 서운하지 않아야 되고 대범하고 바다와 같이 넓고 하회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마치 남자인 것처럼 네, 네. 생각하지만 사실 실제 남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남자도 여자랑 똑같은 면이 있어요. 감정이. 감정을 느끼고 네. 섭섭한 건 섭섭하고요. 네. 슬픈 일이 있을 땐 눈물을 흘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사회적으로 용인이 안 됐기도 했고 이제 남성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는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이제 젊은 시절에 일어나는 거고요. 이제 연세가 좀 드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여성 호르몬도 좀 많이 나오시고 하시면서 네. 어떤 말이 생기신 거냐면 이게 이제 인식되어지는 대로 표현되어지시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네. 오히려 이렇게 감정을 정서를 자연스럽게 표현하시면 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더 좀 이렇게 부드러워진다고 하나요? 네. 그래서 난 이런 건 좀
서운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네. 말씀도 하시고요. 우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 네, 걱정하지 마시고 우울증은 언제 생기냐면요. 네. 이런 현상을 막아보시려고 할 때. 억누르려고 할 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우울증이 걸리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이제 섭섭하구나. 내가 좀 슬프구나. 이제 좀 그런 마음들이 이제 표현되어지는 거구나라고. 그 경상도 남자 입장에서는 너무 용납할 수가 용납이 안 되시는 거예요 스스로. 아, 내가 왜 이러지 울컥하고 네. 그러실 수 자연스러운. 있습니다. 네. 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있습니다.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지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365일 신나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우트에서 워터파크 티켓 유해 화학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점 스파더엘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힐링 라디오 94.5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2부에서 이어갈게요.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릴게요. YTN 라디오에서 주최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다가오는 17일에 접수가 마감됩니다. 참가 자격이나 캠프 내용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요. 웹사이트 ytncamp.com에 접속하시거나 02-723-0550번으로 전화를 걸어주시면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요일 힐링라디오 94.5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실장과 상담을 원하는 분이 계셔서 전화 연결해 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반갑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아, 네, 여긴 저는 네. 신사동에 사는 1학년 엄마인데 아, 초등학교? 김인숙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아, 네. 제가 1학년 초등학교 여자 아이를 지금 데리고 있는데 네. 아이가 말을 네. 너무 좀 세게 한다고 하나? 세게는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세요? 그러니까 음. 어떤 말을 했을 때 강하게 친다고 할까요?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네. 왜요? 라고 이렇게 많이 질문도 던지고 네. 네. 좀 안면이 있으면 아줌마가 뭔데 그러시나요? 막 이렇게까지 말대꾸를 하는군요. 소위 말해서. 그죠? 네. 근데 좀 세게 말대꾸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또 이런 기회에 어떻게 아이를 교육을 시키는 거에 좋은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네. 우선은요, 네. 아이가 자기의 생각이나 드는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에요. 어머님이 이제 어머님이나 이제 부모님들이 옆에서 아이의 생각들을 이제 많이 그동안 표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기 때문에 애가 눈치 안 보고 자기 생각을 이제 잘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표현을 잘하는 것은 칭찬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가 왜요? 궁금한 것이 있을 때는 그게 왜 그런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참 좋아. 근데 거기에 이제 네. 플러스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어른이라서가 아니라 그 네. 듣는 상대의 그 기분을 좀 헤아리는 고려하는 배려하는 걸 좀 배울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네. 사람을 대하는 태도랄까, 뭐 예의 범절이랄까 이런 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까지 좀 그 잡아주실 필요가 있어서 아이가 그 필요한 얘기
얘기들을 이제 쭉 부모님한테 하거나 그러면 나중에 이제 따로 얘기를 해주세요. 엄마, 네가 누구가 이제 자기 표현하는 건 참 좋고 엄마도 좋다고 생각해. 그런데 네. 혹시 그렇게 말할 때 그거는 왜 그런데요?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다. 또는 어른한테 얘기할 때는 좀 공손한 태도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고요. 일상생활에서 혹시 어머님이 이렇게 아이하고 상호작용 하실 때요. 네. 부모님이나 좀 이렇게 어른들한테 존댓말을 쓰게끔 하시나요? 어떠세요? 아, 존댓말을 아빠는 존댓말을 쓰라고 하는데 네. 애가 막내다 보니까 존댓말을 쓰고 싶지 않대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어른들한테는 존댓말을 쓰기도 하는데 네. 엄마 아빠한테는 네. 그냥 편하게 친구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언어 발달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네. 같아요. 예. 책을 많이 네. 읽고 네. 그런 거는 있는데 네. 요즘에는 미디어나 이런 뭐 솔직히 뭐 TV 이렇게 만화 영화 이런 같은 데 데서 네. 그리고 이 핸드폰에 있는 무슨 네. 재미난 만화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친구들하고는 어떨 땐 모르는데 선배, 그러니까 같은 뭐 3학년이 껴있다거나 네. 이렇게 하면은 그 이제 학생이 보니까 언니가 보니까 자기도 이제 엄마 거 잠깐 가지고 놀다가 다운을 받더라고요. 네네. 받을 줄 아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 상황에 있을 때 그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쓰는 그쵸. 경우가 네. 있어서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영향을 거기-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영향을 네. 받아서 근데 이제 그게 좀 더 세지면 네. 제가 나도 모르게 또 그러니까 몇 번 주의를 주다가 혼을 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걸 선생한테 저는 냅둬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말은 해주니까 네.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인지가 돼서 근데 이거는 내가 쓰면 안 된다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네. 계속 이런 말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얘가 네. 네. 왜냐면 사회의 현상이 조금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격한 그러니까 표현을 이거를 한다거나. 어디까지 전해서 혼내주긴 네. 하고 하는데 네. 아예 못 보게 하는 게 정답은 없겠지만 못 보게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어느 3학년이나 어느 정도까지 못 보게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또 3학년 때 그거를 또 못 보다가 보게 되면 네. 너무나 한꺼번에 그런 신세계로 빠진다고 하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지. 네.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가능하시면 못 보게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접촉을 좀 덜하게 하는 거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네. 그만큼의 이제 인풋이 적어지니까. 그런데 네.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이제 엄마 아빠한테는 나는 편하게 하고 싶다. 네. 이게 이제 그 회사로 얘기하면 조직에서 신입사원이 사장님하고 부사장님한테 저는 사장님하고 부사장님한테 친하니까 그냥 반말 쓸게요.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네, 태도에서 제일 첫 번째로 그 태도를 좋게 할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가 친한 것하고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엄마 아빠를 친하게 지내는 거는 좋은데 그래도 엄마 아빠도 네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한테는 이렇게 말해줄래? 라고 부모님한테 네. 먼저 이렇게 존댓말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시면 그런 아이가 나에게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아이가 그 아까 어머니 말씀하셨던 내가 이 말을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에 대한 인지 차이가 생겨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그냥 그걸 허용해 주신다가 근데 네. 그러면 다른 어른들한테까지는 그거는 해라 이렇게 하시면 아이가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네. 부모님 먼저. 그래서 우리가 가족 네. 체계가 이제 부모님이 잡혀야 되는군요. 위에 있다라는 거를 아이에게 네. 인지를 시켜주실 때는 혼을 내기보다는 아이에게 정중하게 부탁하세요. 요청하시고 요구하세요. 엄마 아빠한테도 좋은 태도를 보여달라.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네. 교육에 많이 도움이 될 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감사합니다. 보내드릴게요. 네. 자, 즉석 엄지 상담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짧게, 솔루션 좀 부탁드립니다. 3954님께서 보내오신 사연인데요. 50대 초반 남성입니다. 사후 장기 기증을 신청했습니다. 아내는 순순히 동의했는데 20대 초반 군인인 아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네요. 부자지간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으나 서로의 적극 노력으로 지금 꽤 좋은 상황인데 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했네요. 네.
아들 입장에서는 그냥 아버지를 예,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것 그쵸. 같아요. 그죠? 뭐 설득하는 기술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아내분하고 합의가 되셨으면 아들한테는 네. 그것을 그냥 인정할 수 있게끔 시간을 좀 주세요. 아. 네가 마음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 우리 부부의 의사를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그냥 이렇게 좀 아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좀 네. 두시고요. 네. 설득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관계만 나빠지기 때문에 네. 부모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아마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네. 아버님과 어머님이 네. 그런 가치,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 정말의 이유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너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리마. 하고 조금 아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7489님이 보내오신 사연은요. 남편이신가 봐요. 아내가 우울증이 걸릴 것 같다면서 요즘 자주 화를 내는데요. 네. 한번 퍼붓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들어주다가 저도 한계에 도달해서 같이 싸우게 됩니다. 그쵸.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각합니다. 하셨어요. 아내 여자들이 이제 화나면 언어적으로 이제 막 퍼붓거든요. 맞아요. 네, 그 관계 좋으실 때 뭐 하시면 좋겠냐면 당신 화났을 때 조금 화를 조절하는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하면 네. 더 화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화나지 않았을 때, 화나지 않았을 때. 기분이 좋을 때, 예. 그럴 때 물어보시면 좋아요. 혹시 당신이 화나면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당신이 화난 기분이 좀 풀어지는데 도지 알려달라. 네. 꼭 정중히 요청을 해보세요. 네. 여자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 내가 화났을 때 상대가 나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를 아는 건데 네. 그럴 때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멈추는 거거든요. 타임아웃 하는 연습을 두 분이 같이 해보세요. 네. 여보 혹시 이렇게 말이 막 나올 때 내가 혹시 안아줄까? 혹시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까? 놀리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네. 기분 나쁠 때 하면 놀리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 타임아웃의 방법들을 네. 함께 연구하셔가지고 네. 그것들을 한번 시도해 근데 보시면. 타임아웃 하면 남자들은 일단 나가버린다거나 네.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권고를 드릴 때 남자들 나가실 때는 어떻게 나가시면 좋냐면요. 네. 아내가 당신 어디 있어? 이렇게 소리 질렀을 때 네. 나 여기 있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근거리로 나가셔서 일단 그 언어적인 학대로부터는 자신을 보호하시면서도 예. 여자들은 그럴 때요. 사실 이렇게 화가 났을 때 예.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해주는 따뜻한 포옹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화난 여자를 안아주기는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잠깐 내 몸을 피하더라도 내가 네. 곧 돌아올 수 있는 네. 근거리에서 그래야 여자가 어떤 느낌을 예. 안 받냐면 버려진 느낌을 받지 않아요. 네. 여자들이 예. 화났을 때는요. 이렇게 남편이 나가버리면 버려진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러나 남편도 거기 계속 오래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타임아웃의 방법들을 좀 두 분이 강구하시고 혹시 그게 안 되실 때는 일단 몸을 피하시되 근거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마주 아주 앉아서 있으시면 안 됐습니다. 더 나쁜 상황이 감정을 되는군요. 서로 이렇게 부추기거든요. 서로 상대가 상승되죠. 상승시키는 그래서 거죠. 이걸 가능하면 어떻게든 다운시킬 수 있게끔 네. 뭐 물을 가끔 마신다던가 네. 여보 우리 이렇게 할 때는 잠깐 쉬자 숨 쉬자 네. 이렇게 하신다던가 좀 몇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아들하고 관련해서 네. 제가 좀 고민을 상담하고 싶어서 연락드리게 됐어요. 네. 제 아들은 지금 올해 30살이고요. 네. 군대 제대하고 복학했다가 졸업은 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친구들은 부모가 차도 사주고 결혼할 때 아파트도 사주는데 우리 집에서 자기한테 뭘 해줄 수 있냐고 네. 그렇게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또 남편과 아들 사이가 좀 나빠요. 네. 예, 관계가 아주 안 좋은 게 제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7남매 장남으로서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편찮으셔서 그 7남매 장남으로 그 6동생을 뒷바라지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네. 아들은 편안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네. 그래서 아들의 그런 태도가 네. 너무 못마땅하고 예, 배신감 같은 거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들이 한참 그 사춘기라고 할 그 중학교 2학년 때 남편이 지방 사옥으로 발령이 나서 네. 한 7년간을
떨어져 있었어요. 저 혼자 키웠죠, 아들을. 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의 성향이 좀 글쎄 저희가 기대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좀 외골수가 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릴 때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 이제 뭐 사회생활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지방 사업도 이제 뭐 가서 생활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네. 또 뭐 그 그룹에서 또 20년간 근속해서 또 나름대로 또 근속상도 받으면서 이제 정년퇴임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들은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 네,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고요. 네. 이제 또 왜 그렇게 사냐. 네. 넌 정신 사고가 좀 잘못됐다. 막 이러면서 이제 지적을 해요. 네. 그러면 아들은 또 아빠한테 바로 대꾸를 못한 저한테 화풀이를 해요. 아이고. 어머니께서 네,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네. 네. 정말 아들한테 막 그런 얘기를 막 저한테 이제 막 화풀이를 하면 저는 아버지도 쟤를 저렇게 못마땅히 하는데 저까지 또 막 아이를 응원하지는 못할 만큼 뭐 응원과 지지 뭐 이런 건 떠나서 그렇죠. 아이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네. 차마 아무 말도 못하고 제가 가슴만 그냥 부여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 네.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아이고. 많은 그 한국의 가부장적인 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 상황을요. 네.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많은 한국의 가정에서 시어머니와 남편, 그러니까 며느리 사이를 네. 그 아내 사이에서 남편들이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고 그런 이게 비슷해요. 똑같은 고부 갈등. 거예요. 고부 갈등하고 예. 지금 이제 아들하고 아빠가 사이가 안 좋을 때 엄마가 지금 부자 갈등이. 부자 갈등 사이에서의 엄마의 태도 네. 이게 어떤 거냐면 네. 어머님은 혹시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마음 같아서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머님 어디 편에 들고 싶으세요, 어머님? 저는 네. 뭐 남편이 물론 열심히 살아왔다고는 하지만 네. 지금 현 시대는 또 예전에 우리가 살던 시대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또 일정 부분 부모가 이렇게 지지해주거나 지원을 안 해주면 네. 상당히 아이들이 좀 홀로서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어머님은 어느 아들 정도 아이를 편에서 좀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지지를 해주시고 싶으신가 봐요. 네, 그러신가 보네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아들에게 어머님은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싶으세요? 아까 그 질문에서. 그냥 그러니까 부모로서 뭐 이 정도는 네. 네, 너한테 해줄 수 있다. 그리고 해줘. 뭐 아이들이 뭐 그렇게 만족하진 못하겠지만 네. 이 정도는 내가 부모가 나를 지원을 해준 거에 대해 좀 뿌듯해했으면 그런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어머님은 부모가 너를 지지해주고 싶다는 그런 신뢰를 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뭐 그렇죠. 그러신가요? 보듬어 안고 싶죠. 네, 그러니까 예. 보듬어 안는 방법으로 이제 네.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차라면 차고 가족이 뭐 이렇게 뭐 전세 자금이고 그게 이제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이 되기를 바라시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네. 남편하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는 게 네. 남편은 대학까지 공부시켰으면 됐다. 네. 외국에서는 내쫓는다 그러는데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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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도대체 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느냐. 네. 그냥 무시해버리고 상대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너- 저는 또 요즘 청년들이 정말 안 됐어요. 네. 저희 아들을 비롯해서 그래서 어느 네. 정도 네. 기반은 이렇게 부모가 해줄 수 있으면 네.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다면 네. 해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이제 어머님이 저한테 여쭤보셨으니까 조언을 좀 드리면 네. 우선은 지금 어머님이 아들 편에 서서 계속 하시면 네. 이 갈등이 계속 더 생겨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그 방송을 쭉 하면서 일관성 있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아버님이 전화하시든 어머님 전화하시든 좀 고통스러우시겠지만 내가 배우자와 한 팀이 되지 않으면 아이의 교육과 성장은 망칩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지금 아들을 편에 서서 아들을 좀 지지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아들을 더 지지해주고 싶으실 때는 뭐 하시는 게 좋냐면
오히려 아빠와 함께 연합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의 생각에 내가 반대를 해서 어떻게 하면 아들의 편에 서서 아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이 관계는 어떤 것이냐면 어머님이 정서적으로 아드님하고 이렇게 한편에 서가지고 배우자 삼고 사시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 조언은요. 어머님이 아들을 더 독립적으로 키우고 싶고 더 잘되게 해주시고 싶으시면 남편하고 함께 상의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님들께 꼭 질문하거든요. 언제까지 아이를 무상으로 이 집에 거주시킬 건가를 두 분이 합의하셔라. 네. 그리고 어느 만큼 선에서 우리가 아이를 지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부부가 합의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가 자꾸 내 쪽에 유리한 쪽에 편에 서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안 주려고 하는 아빠보다는 주려고 하는 엄마가 훨씬 더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원칙에 대한 부분을 두 분이 함께 합의하지 않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좀 합의하실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려하시고 그게 안 되신 경우에는 혹시 상담실을 좀 찾으셔가지고 네. 부부가 함께 네. 합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복학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도와주자. 네. 그런 아들을. 선. 예. 그래서 네. 남편을 좀 네. 설득하시고 네. 그 다음부터는 넌 그래서 독립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편과의 사이에서 뭘 하시면 좋냐면요. 어머님과 아버님의 그 절충선을 찾으세요. 아, 네, 그래야 절충선을 되는구나. 찾으셔가지고 그거를 일관성 있게 아들에게 해주시면 네. 오히려 아들이 뭐 할 수가 있냐면 이제 내가 독립할 때가 됐구나. 준비를 해야 되는 준비를 한다는 것. 근데 네. 그러지 않으시고 어머님이 계속해서 아들 편에 서시면 네. 뭘 하냐면 엄마에게 더 화풀이를 해서 내가 조금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그쪽으로 머리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의 교육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네. 어머니 도움이 좀 되셨어요? 예.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예, 꼭 좋은 해결책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청취자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네. 아기 태어났을 때부터 정말 시집장가 보내고 난 다음까지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부모는. 네, 그죠? 맞아요. 네. 예, 부모의 역할이란 것도 계속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들에게 항상 권고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물리적인 유산 말고 무형의 유산적인 가치 중에서 무엇을 아이에게 전달하고 살고 싶은가라는 네. 부분을 부부가 좀 함께 합의를 하시고요. 네.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도 부부가 함께 합의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 그 삶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아이가 그것은 삶으로 배우지 말로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신적인 세계를 물려줄 수 있는 가치가 없는 부모는 부모로서의 어떤 그런 교육에서 실패한 부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신적 가치. 네, 우리가 차를 사주지 못하고 집을 못 사줘도 괜찮아요. 아이가 스스로 성실하게 독립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좀 전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오늘 어머니 어려운 숙제를 마음이 주셨네요. 너무 아프시겠지만 네. 오늘 상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교통이 힘들어지죠. 비 오면 걱정돼요. 빨래를 못해서요. 운전하는 사람한테 이제 그런 게 좀 안 좋죠. 계속 오면은 이제 위험성이 있고 저녁에 같은 데나 밤에는 또 시야가 굉장히 흐리고. 비 오는 날이 조금 더 젊었을 때는 뭐 그냥 커피숍에서 다 보면 분위기도 잡히고 좀 좋은 듯 했는데 이제 나이가 진짜 60이 사실 넘었으니까 지금은 싫어. 그냥 비가 오는 게 그냥 기분이 다운되니까 옛날에는 조금 젊어서는 업그레이드 됐는데 지금은 기분이 다운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싫더라고. 싫을 때는 또 그냥 그 기분이 뭐라 그러나 또 그 온도 차이가 너무 하니까 습해서 그게 싫을 때도 있고. 처음은 좋지만 좀 지나면은 마음이 칙칙해지고 습도가 높다 보니까 짜증이 많이 나고 아주 그런 게 싫어. 네,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비 오는 날 싫어하는 이유 들어봤는데 싫어 이러시는 게 이렇게 쏙 들어오네요. 맞아요. 뭐 비 오는 날 빨래 돌리면 꿉꿉한 냄새 나죠. 안 마르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굉장히 가물잖아요. 오랜만에 비 소식이 반갑기만 합니다. 딱 가뭄 해소될 만큼만 적절하게 비가 좀 시원하게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빠다. 오빠다. 시크한 오빠의 치킨. 오븐으로 구워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오빠다 크리스피 베이크 치킨. 오빠한테 빠져볼래? 오빠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잊었던 나의 꿈.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행복한 저 기은쌤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네,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은 100일에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2658님, 2791님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